하면요, 이 정권 자체에 아마 존폐의 위기에 눌릴 수 있는 상황을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미친 짓이다. 지금 매우 위험한 도박, 진짜 정권의 명운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르면 일주일 내에 이제 공포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시행은 이제 10월 2일부터가 되겠죠. 네. 대통령이 어제 이 과거 검찰의 행태를 다시 한번 이제 질타를 했어요. 별건 수사, 면디터리식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검찰이 되풀이해 왔다. 모든 권력기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야당에서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잠깐 듣고 올게요.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당도 빠르게 처리했고 대통령도 빠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네. 이 들어보면 톤이 살짝 묘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결한 법안은 아니다. 이제 많은 논란과 의견들이 있고 뭐 보완도 필요한데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고 이제 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덧붙였고 네. 어쨌든 이제 경찰이 수사 권한을 또 독점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경찰의 권력도 굉장히 커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뭐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돼가지고 감옥 가고 막 돈 뺏기고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 그러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 경찰을 견제할 또 네. 혹은 뭐 통제를 할 만한 여러 수단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를 아마 표명한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도 어저께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그 회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다른 추천위원들한테 아 이게 진짜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옆에 있는 뭐 판사들한테 이 재판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이 수사상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판사들도 재판하면서 수사하면서 재판해야 된다. 네. 이런 식의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 저희 방송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 봐주시고 하는데 확실히 여론에도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전보다. 네. 그리고 아마 뭐 정확히 뭐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진보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좀 더 세게 하시는 분들이 거부권을 행사 안 했다고? 아니면 이 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 전당대회 시작하면서 꽤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코어들이 움직이고 있군요. 아 그런 건가요? 네. 자 여튼 대통령은 이렇게 거부권은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고요. 경찰에서도 계속해서 좀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제 이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수청과의 협력 방안, 뭐 그리고 이제 모든 수사 과정 다 이제 기록하는 것들 포함해서 수사의 완결성 방안, 통제 방안 등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비리 행위자가 있다면 해당 수사부서에서 근무 못하게 아예 빼버리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요 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2부에서 서영교 의원 모시거든요. 네. 그분께 또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씩 좀 뭐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어떤 점들이 훨씬 좋아졌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할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네. 설명을 들어보도록 이따 하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참 서영교 의원 모시니까 혹시 그분께 제가 좀 대신해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대신해서 좀 여쭐 텐데 제일 걱정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아니 걱정되는 거 없습니다. 새롭지 없어요? 않고요. 새삼스럽지 않고 저는 이제 정진 평론 그 MC께서 성대모사 앞에서 해주시고 누구? 서영교 아, 잘하시잖아요. 그건 못해요? 안 해요. 앞에서는 못해요? 앞에서 못합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우려에 대해서 네.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성호 장관의 우려. 가장 이 법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것이고 네. 부작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입안을 하는 서영교 의원이나 강경파 의원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이 생각의 괴리, 판단의 괴리가 왜 생겼을까? 음.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잘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왜 걱정하는 것 걱정하는지. 같으냐? 예. 네. 아,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저 반응에 대해서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워딩이 참 이렇게 오더라고요. 거부권이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뭐 저도 용역 평론가지만 이게 꼭 정부와 당을 구분해서 네. 이제 뭐 비판을 구분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안 한다고 생각해요. 욕 먹을 각오를 했으니까 다 같이 욕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의 의지는 분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아무리 정권 초고 여당인데도 대통령의 의사와 이렇게 다르게 여당이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참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형수법 통과되자마자 박수치고 이제 봉화마을 내려가서 인증샷 찍으시고 이거 저는 대통령도 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복잡한 심경이 있는 걸 알면서도 보란 듯이 존중 안 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막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고 어쨌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 이거를 제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꾸지 않으면 두 배로 또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미친 짓이다. 지금 매우 위험한 도박, 진짜 정권의 명운을 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장윤기 사건이라고 그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뭐 수백 개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들어보셨는데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사실 어제 최선호 의원 어떤 말이 전 귀를 잡았냐면 요거 그 삼권 분립에 위반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뭔가 뒤끝이 남아있는 느낌? 뭔가 섬뜩한 느낌은 없죠. 야, 난 이 법안이 너무 좋아. 겁고 왜? 이게 아니고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의견이 다르다고 하죠.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법안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만큼 잘못된 입법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기가 참 어려워. 요렇게 저는 들려가지고 제가 너무 오버한 거예요? 아니요, 저도 뭐 비슷하게 읽었고요. 예. 그 거부권 행사는 안 하지만 이번 이후에 사실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라는 내용은 짧게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권이 비대해지는 것 그리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는데 사실 이 형소법 개정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건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이거 가지고 득점한다는 생각 없어요. 실점을 최소화하자. 이제부터 실점을 줄인다. 이렇게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회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넘길 때부터 그리고 이게 전당대회 국면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거 뭐 강경파를 설득할 수도 없고 그거 하다가 오히려 이 전당대회 활용만 되고 이러니까 자, 이 문제 이쯤에서 오케이. 그럼 전면 폐지 대신 보안 수사권 관련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빨리 해서 실점을 최소화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그 여권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 잘못 다루면 당이 깨진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게 자 대통령이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밀어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천 갈등이 아주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버티는 상황 예. 그 자체가 정치인 몇 명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른바 친노 친문 성향의 강성 당원들 예. 대충 40대 후반에서 60대 아하. 중반 정도 되겠죠. 이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정념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뭐랄까요. 보안 수사권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도 검찰 개혁의 완수가 아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각 세울 수 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유시민 작가의 말을 통해서도 다 드러났지만 예.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허. 이 정념을 꺾을 수 없다는 걸 대통령도 사실 몇 번 이야기하다가 접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빨리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만들자. 이 보완책 논의가 결국 전당대회 이후에 예.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 따르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면 애초부터 거부권 행사하고 이건 아예 선택지 없었겠네요. 생각도. 애초부터. 저는 뭐 애시당초 가능성이 낮았다고 생각. 이게 전당대회 전에 예. 국무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딱 만들어진 순간부터서 그런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호 장관이 이제 마지막 검사 임관식이에요. 사실은 며칠 전에 있었던 게 그렇죠. 검찰청 폐지되니까 이것도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비판하는 걸로 읽힐 수밖에 없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거는 저 국가 사법 체계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고 천천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엔 빛의 속도로 됐다. 이 좋은 표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 반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거 정 장관 개인 의견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청와대나 대통령과 교감해야 하는 의견이에요? 이런 아니 거? 어제 네. 그 정성호 장관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들을 접견을 했어요. 예. 거기에서도 요즘 너무 걱정이 된다. 진짜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어허. 판사도 재판을 하며 수사를 해야 될 판이다. 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될 거를 모르고 예. 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호 장관은 시그널은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려가 된다, 문제가 많다, 이것도 유감이다라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또 통과를 시켜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법이 좀 우려가 되고 문제가 있는 거고 나 좀 그만하고 싶어. 나 좀 이제 놔줘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성호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 중에서 판사가 재판하면서 수사도 해야 될 판이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에도 증거나든지 법리정거 보완해서 수사 기록이 완결돼서 올라오니까 판사가 그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가 편했는데 이제 경찰 수사로만 이제 이루어지면 저 수사 기록, 증거 기록 저거로 부족할 거다.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요 얘기인데 야, 요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거 법원도 업무 부담 좀 있겠네요. 그 정성호 장관이 예. 거기서 지금 저 판사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예. 얘기도 했어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여기? 있고 예. 그다음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앞으로 상황이 굴러가면 견딜 수 없게 될 거라고 했어요. 견딜 수 없게 될 거.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견딜 수 없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문제가 보통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견딜 수 없다는 게 뭐 법조인들만 견딜 수 없게 될 거겠습니까? 아까 좀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뭐 당사자는 목숨과 인생에 달린 문제들이 나올 텐데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 이대로 그대로 가면요 이 정권 자체에 아마 존폐의 위기에 눌릴 수 있는 상황을 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피해가 막 이제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정성호 장관, 딴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소리를 해요. 판사가 지금 수사를 해야 될 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피해자 어떤 범죄가 발생해서 가해자를 이제 피고석에 세웠는데 이 검사는 기소만 하는 사람이니까 내용을 보니까 너무 허접한 거야 판사가. 근데 보니까 좀 이상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전에 과거에 보안수사관이 있을 때에 비교해서 너무 기소 내용이 허접해.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판사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사법체계가 돌아가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노무현에 대한 단순한 복수심으로 강성당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1년 동안 뭘 해왔어요?
자기는 정말 이거 검사 뭐 나쁜 검사도 있지만 예외적인 우리 조치는 해야 되고 검사 중에서도 국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검사도 있다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보안수사권 존치하겠다고 해야 된다고 해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대 앞두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헌법 어쩌고 하면서 제가 어저께 예. 한동훈 의원이 예. 좀 돌레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 예. 김진주 씨를 이제 하고 보안수사권 간담회? 폐지 간담회 그 현장에 갔습니다. 가셨어요? 갔어요. 가서 김진주 씨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정말 용기 있는 여성이더군요. 그 어쩜 정말 몹쓸 짓 당했는데 정말 그 자기는 보안수사권으로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조금 구제가 됐지만 예. 자기 같은 피해자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눈에 밟혀가지고 안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제일 인상 깊은 말이 저는 제가 질문했어요.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김진주 씨가 그저께 제가 X 깔았습니다.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서 깔았습니다.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피눈물 나는 절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통령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걸 기대했습니까? 그랬더니 솔직히 기대했대요. 진짜? 그런데 결국은 안 하는 거 보고서는 예. 이런 소리를 해요.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야, 현장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이거 들려. 그럼 공개 발언이 예. 다 녹취하면 새로운 방식을 쓰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잖아. 네. 대통령이 예. 이 법안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명백하게 말하지 않고 예. 국회 헌법에, 입법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네. 이게 피해간다고 느꼈다는 거죠. 회피형 대통령, 어제 회피형 대통령이에요. 회피형 대통령. 예. 이게 근데 이 본질이 뭐겠습니까? 국민이 그걸 모르겠어요?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그렇게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예. 성청래 유리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미는 김민석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근데 그럼 김민석이 왜 꼭 돼야 돼? 그게 지금 많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진보 진영 스피커라는 유시민이 뭐라 그래요? 예. 그거 본인 지금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연임 개헌, 공소 취소 예. 그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진보 진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 쉬고 오시더니 그냥 이게 또 텐션이 더 올라가셨어. 아닙니다. 목소리 이거 톤과. 끝나고 텐션이 더 올라갔어요. 야. 여기서 그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숨을 안 쉬고 말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숨 버티기 연습을 하고 오신 것 같아. 아니 휴가 중에 이제 좀 바다에 있다 보니까 복식 호흡이 좀 는 것 같아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잠수하면서 이렇게 숨참기를 연습하신 것 같아요. 저기 근데 지금 돌려차기 피해자 네. 이진주 씨 네, 얘기 좀 네, 죄송합니다. 어차피 가명으로 김진주 씨. 그 청취자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 강찬호 의원이 그 녹취한 걸 그대로 강찬호 의원이 본인 녹음 파일에 제작진과 상의 없이 그냥 틀어버린 아니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때 다 기자들한테 다 공개된 네. 회견이었어요. 어쨌든 전혀 문제 없는 얘기예요. 얘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피형 대통령이다 얘기했고 네. 그 이유는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고 국회 입법권 행사가 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회피한다 네. 회피형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쨌든 최선호 의원 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제기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신상 공개되는 거를 물론 얼굴은 다 블러 처리해주게 해요. 저 영상으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신상을 드러내면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피해자가 이거 좀 되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권 당연히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럽죠. 특히 20대 그렇습니다. 여성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2030 남성들 거의 다 날아간 상태였고 2030 여성들도 지난 지선에 보면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은 전체 국민들도 굉장히 이 보안수사권이 전면 폐지됐을 때 내가 2번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이 하나로 주는 거 아니냐.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고 불안감을 느끼지만 특히 2030 젊은 여성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위기감이랄까요?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주 씨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사실은 많은 평론가들이 나와서 이 질문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 사건에서 보안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 경찰이 이걸 잡아내지 못했더라도
검찰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걸 왜 없애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이제 김진주 씨가 계속 말하고 있었고 이 누구를 부분을 위한 것이냐? 그렇습니다. 와. 이 부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피해자한테 좋은 겁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예. 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이게 특히 2030 여성들에게 내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아까 뭐 열변을 토하셨지만 예. 되게 당내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결국 이 사안을 넘긴 거 아니냐라는 예.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리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 여러 언론에 나와서 보완책이 대비책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지금 상황을 과연 민주당이 바꾸려 그러면 전당대회 끝나고 뭘 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예. 그걸로 과연 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전당대회 끝나는 게 예. 아니라 법이 통과돼요. 이제 발효가 예. 됩니다. 예. 그래놓고서 무슨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까 우리 뉘앙스 얘기를 했지만은 정확하게 워딩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아요. 무책임하죠, 사실은. 이게 뭐 저도 이제 남이 한 비유를 조금 이게 인용하는 건데 자동차 회사가 차를 내는데 브레이크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장 나서 사고 난 다음에 리콜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그냥 막 시한에 쫓겨서 출시하는 이런 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콜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그 와중에 피해자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들고 보안 수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있냐. 작년에는 11만 623건, 11만 건 있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만 6천 건. 그러면은 이 추세면은 올해만 13만 건이에요. 이 중에서 보안 수사건이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한 건이 안 나오겠습니까? 매달. 계속 나와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거는 되게 헬게이트를 열었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헬게이트를 열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되게 궁색해져 통과시킬 때는 막 뭐 손도 뭐 올리고 막 환호하고 그랬는데 예. 신장식 대표 종벽신당 대표는 피의자가 이제 2번 수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 이게 좋아진 거다. 검찰에 한번 불려가고 경찰에 한번 굴려가고 그러니까 피해자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피의자를 예. 옹호하는 정당이 있어요? 피해자도 뭐 자기의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이게 지금 논리가 제대로 좀 서지가 않으니까 다들 궁색해지고 있다.